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올해 9월 가을 결혼 예정인 30대 중반 예신입니다. 30대가 넘어서 결혼하려고 하니 양가에서 하루라도 빠르게 예식 날짜를 잡았으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양가 부모님 퇴직 시기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5월에 부랴부랴 날 잡고 상견례를 진행하고 해서 9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몰려다니는 친구 6명 모임이 있는데 그중 한 친구가 작년부터 결혼 준비로 날을 잡다가 코로나로 인해 3번 정도 예식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4번째 10월에 예식이 잡혔는데 제가 9월 말이고 친구가 10월 첫째 주에 하게 됐어요. 둘 다 타지가 고향이지만 예식은 서울에서 하게 되어서 친구가 일주일 간격으로 예식 잡는 건 매너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단톡방에서 결혼식 매너에 대한 글을 주르륵 공유하더니 저한테 읽어보라고 하고 방을 나가더라고요. 사실 5월에 날 잡을 때 그 친구한테 땡땡아 나 날 잡을 것 같다. 너는 날짜 정했니? 물었을 때 10월쯤 생각 중이다 라고 답변을 받아서 일주일 차이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코로나 때문에 양가 가족 친지만 생각하고 친구는 따로 축하만 받자 생각해서 서울 인근 스몰 웨딩을 하기로 했고요. 친구를 불러 축하받으면 좋지만 애초에 시국이 시국인 만큼 타지에서 올라와야 하는 친구들은 부르지 않는 걸로 결정을 내린 상태로 날을 잡았습니다. 가족 중에 기저질환 환자가 있어서 많이 부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어차피 시국도 불안하다 생각해서 스몰 웨딩을 잡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4단계네요. 어차피 4단계 연장인 거 보면 친구를 못 부르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친구는 예식장 대여를 했는데 10월쯤에는 완화되겠지 하고 날은 잡았다고 하는데 4단계 때문에 안 그래도 예민한데 너까지 꼭 그렇게 해야 하냐 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본인 친구, 가족들이랑 하는 계획이어서 저랑은 별로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고요. 타지 친구들이 매주 서울 오기가 힘드니 제 딴에는 나는 스몰 웨딩이니 날짜가 비슷해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 입장에는 코로나 시국에 안 그래도 친구 부르기 눈치 보이는 상황인데 본인이 부득불 타지 친구들 불러서 결혼하는 사람 뭐 그렇게 보이지 않냐고 말하는데 사실 올 사람은 오고 말 사람은 많은 거 아닌가요? 왜 화를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는 어차피 지금도 4단계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친구가 안 오면 축의금으로 받으면 되는 문제고 예식장에 오고 안 오고는 그 친구들 마음이지 참석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코로나 시국에 불렀니 아니니 그걸로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왜 화를 내냐 라고 그랬다가 너는 공감을 못하니 뭐니 그런 답변이 왔는데 정말 속상합니다. 결론은 그냥 손절하자는 답변이 왔고 그 단톡방 친구들도 결혼을 3번이나 미뤘는데 비슷한 시기에 하니 기분 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니 참 답답합니다. 주말인데 서운해서 잠도 안 오고요. 저는 아예 친구 배제한 스몰 웨딩인데 그리고 정확한 예식 날짜도 모르는데 제가 피해서 잡았어야 하나요? 추가 밑에 댓글에 일부러 매긴다 이런 분 계시는데요. 제가 5월에 날 잡을 때 친구들 단톡방에서 9월 말에 잡았다 라며 확정 날짜 이야기할 때 아무 말 없었습니다. 식장 잡기 힘든데 어떻게 잡았냐? 왜 스몰 웨딩에 예식장 잡지? 이런 얘기 답변도 받았고요. 10월 예정이라고 했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까지 단톡방에서 일상 얘기 잘만 지내다가 4단계 연장 이후로 다른 친구가 단톡방에서 그 얘기 꺼내면서 결혼하는 친구가 매너 이야기 하기 시작했고요. 저도 이기적으로 친구 앞에 결혼을 해야지 하고 나를 잡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회사 지인이나 동기들 일주일, 2주일 차이 결혼식장도 잘만 다녀왔습니다.
동기들한테 물었을 때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그런 걸로 손절 얘기 안 한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예식을 할 줄 알고 이미 첫 번째 예식 날짜쯤에 LG 브랜드의 청소기까지 선물로 전달했고 잘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절대 돈 손해보기 싫어서 매기려고 먼저 나를 잡은 게 아닙니다. 20년 가까이 되는 친구한테 쓰는 돈이 아깝지도 않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사를 자주 다니는 가정 환경에서 자라 교우 관계가 힘들고 적응도 힘들었던 시기에 그 5명을 만나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더 애정이 있고 마음이 가는데 손절 얘기를 들어 더 속상하네요. 밤 꼴딱 새우고 아침에 댓글들 다시 보는데 손절이 현실이구나 싶어 더 믿기지도 않고 그래도 다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갑자기 내리는 비처럼 마음이 심란하네요. 댓글 주신 내용들 다 확인했어요. 기존에 이유가 있어 손절을 한 거다 하는 것부터 그래도 제 의견에 조금 더 이해해 주시는 분들까지 다 감사합니다. 친구랑은 한 번 더 카톡으로 내용 주고받았는데 카톡으로 이야기가 길어져서 나중에는 통화로 했습니다. 텍스트로 오가면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심한 말 하게 될까봐 통화로 했는데 더 상처네요. 4단계 연장되면서 예식 문제로 예민했던 차에 이번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10월에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스몰 웨딩 한다고 친구 지인 문제로 속 편해 보이는 게 얄미워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기는 3번 미루고 결혼하는 건데 꼭 그렇게 본인 앞서서 결혼해야 하냐고 넌 씨눈이냐고 그리고 그 친구나 저나 모임에서 마지막 결혼이어서 부케는 당연히 제가 받을 줄 알고 아무 신경 안 쓰다 예식이 다가오면서 부케 친구도 찾아야 하고 이것저것 제 탓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하네요. 5월에 제 예식 날짜 들었을 때는 별 생각 없는데 막상 날짜가 다가오니 저랑 비교되는 것도 많고 돈은 돈대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꼭 본인이랑 비교되게 했어야 하냐고 하는데 할 말이 없네요. 옆에 남자친구가 같이 있다 통화 소리에 황당하다는 듯이 반응했는데 친구가 얼굴에 똥칠인지 모르고 남친한테 다 일렀냐. 이런 얘기에 남친이 화가 나서 전화 받고 몇 마디 했네요. 위에 추가 글에서도 남겼듯이 부모님 직업 문제로 이사가 많아 친구가 없는 학창시절을 보내 친구 문제라면 저도 더 예민하게 눈치 보고 했던 것 같아요. 친구가 회사 일이 힘들면 그 어디에 있든 지갑 들고 나가 술 사 먹이고 남친 문제로 힘들어하면 데이트하는 중간에라도 나가서 같이 위로했던 친구인데 결말이 이렇게 되니 더 우울합니다. 남자친구는 어차피 결혼하면 친구보다 가족이 우선이라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자기가 베프가 되겠다고 위로하는데 눈물만 났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친구랑 싸우게 되는 일도 있다더니 제가 그런 일이 생길 줄 상상도 못했네요. 그래도 댓글들 보면서 위로도 받고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추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울의 한계를 넘어서니 이제 웃음이 나오네요. 친구한테 너가 먼저 손절하자고 했으니 따로 추기를 하진 않을 테고 내가 축하 선물로 준 청소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깔끔하게 해결하자 라고 했더니 답변이 그럼 자기가 그때 청첩장 주면서 밥 샀던 밥값 내놓으라고 하네요. 진짜 제가 알던 친구가 맞나 현타가 오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혼식 매너 괜히 보낸 거 아니라고. 스몰 웨딩이어도 친구들한테 밥 사면서 청첩장 주면서 남자친구 인사시켜야 한다고 어디 가서 그렇게 하면 욕먹는다 라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스몰 웨딩인지라 친구들에게 줄 만큼 청첩장을 따로 뽑진 않았고 친지 가족들은 만나서 드리고 싶어도 4단계로 인해 많이 모일 수 없어 우편으로 따로 선물을 보내드리면서 대체하고 있어요. 본인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친구 중에 하나가 청첩장 돌리면서 밥 안 살 거면
그동안 청첩장 받으면서 먹었던 밥값이라도 돌려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랬다네요. 참고로 단톡방 친구들이 아니고 본인 지인 중에 한 명이 얘기했답니다. 자기는 그 의견 동의한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뭘 모르는 건가요? 어차피 스몰 웨딩 해도 코로나 완화되면 친구들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밥 사고 할 예정이었습니다. 일부러 이참에 정 떨어지게 하려는 건지, 진짜 결혼식 매너가 그런 건지, 남자친구는 청소기 값이고 뭐고 그냥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울의 단계를 지나 어이가 없네요. 결혼식 살면서 왜 딱 한 번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는지 알겠네요. 네 번째 추가. 댓글들 모두 감사합니다. 댓글들 보면서 저도 스스로 되돌아보고 바뀌어야겠다 느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잘 아는 부분이지만 스스로 친구와의 인간관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도 받아하고 하는 성격이에요. 학창시절엔 어른이 되면 괜찮을까 했는데 이 나이에도 그런 거 보면 아직 어른이 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싫은 소리도 잘 못하고 사실 거절도 잘 못해요. 30대가 되어도 친구 사이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고 바뀌어야지 하면서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따로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는데 참 이상하죠. 결론적으로는 단톡방에 현재 링크를 보내고 결혼하는 친구에게도 따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청소기 값이니 뭐니 또 말트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 20년 가까운 시간의 추억값이겠거니 하고 끝내기로 하였습니다. 친구의 마지막 답장으로는 미안하다는 카톡이 왔지만 아마 이대로 끝일 것 같아요. 단톡방 친구들은 개인톡으로 연락이 오긴 했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고요. 글 써본 게 처음인데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좋은 얘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들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결혼하니만큼 예비 남편이랑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아이 방학을 이유로 올라오셔서 저희 집에 2, 3주씩 계시는 시어머니가 고민입니다. 말 그대로 아이를 돌봐주신다는 이유로 본인께서 10일 정도 있다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이후 꼭 일주일 이상을 이유를 더 만드셔서 있다 가시는 시어머님이 힘듭니다. 맞벌이라 1년 정도는 시댁에서 아이를 봐주셨고 이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을 때부터 자주 우리 집에 오셨어요. 어릴 때야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수족구 등에 걸리면 기본 5일은 못 가니 저랑 남편이 어떻게든 휴가를 쓰고 하루 이틀 정도만 부탁드렸었습니다. 이후로 방학 때는 본인이 먼저 오겠다고 하시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지금까지 방학마다 반복입니다. 이 외에도 명절 때 저희가 내려가면 그 차에 같이 타고 올라오셔서 일주일 정도 더 있다 가십니다. 나 너네랑 같이 올라갈 거야 하시면서요. 저도 일정이 있고 갑작스러워서 혼자 속이 터지죠. 어머님이 올라오셔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신 건 아닙니다. 눈치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아이도 할머니가 오면 방학이라 늦잠 자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좋은 부분도 많아요. 근데 제가 힘들어요. 회사에서 기운 다 빼고 집에 와서 그냥 누구도 신경 안 쓰고 옷도 편하게 입고 쉬고 싶어요. 집에서만이라도 그냥 편하게 쉬고 싶은데 어머님이 오시면 아무래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반찬이라도 하나 더 해야 하고 남편이나 아이한테 말할 때도 기본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게 있으니까요. 거실에서 못 본 TV 보시는데 일하고 오면 어깨가 걸려서 거실에서 하던 홈트도 못하고 남편이 코를 심하게 골아서 거실에서 잘 때도 있는데 어머님이 거실에서 TV보다 주무시니 오시면 잠도 개운하게 못 자는 것 같고 주말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은데 계시니까 밖에라도 한번 모시고 다녀와야 하고
저의 생활 패턴이 다 바뀌는 걸 제가 못 견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다 핑계고 제 가족이라는 테두리는 남편과 아이인데 그 외의 사람이 계속 오래 있는 걸 못 참는 거죠. 물론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집이 편하고 저희 집에 오시면 딱 하루 주무시고 아침 드시고 바로 가세요. 저 좋은 것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아이 키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해서 더 계신다고 해도 싫다는 티를 못 냈죠. 하지만 그게 며칠이 넘어가니까 제가 못 견디겠습니다. 아이 방학 때 돌봄이 필요한 건 끼케야 5일인데 항상 더 있다가 가시니 그냥 나만 넘기면 된다 하면서 계속 참고 지냈습니다. 우리 아쉬울 때만 찾고 어머님이 오래 계시는 거 불편해 한다고 티내는 것도 아니다 싶어 꾹꾹 참는데 방학 때 오셨다 하면 최소 2주 이상인데 작년 방학 때는 한 달 정도를 있다 가시니 점점 저도 속에서 이유 모를 짜증이 나더군요. 어머님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는지 코로나 때문인지 그나마 방학 외에 오는 건 줄어들었습니다. 일은 이번 방학에 터졌는데 신우가 같은 동네 살아서 신우네 애들은 어리고 며칠은 일을 하니 어머님이 올라오기로 하셨다며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10일 정도 있을 건데 이번에 신우네 있을게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시자마자 저희 집에서 하루 주무시더니 저에게 내가 있음 너 고생하는 것도 알지만 고모부가 불편해서 그러니 애 봐줄 때만 그 집에 가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냐 라고 하시는데 일하다가 그 카톡을 보는 순간 저도 한숨이 어떻게 말해야 하나 왜 그대 고모부는 불편하시면서 내 불편을 모르지 않으실 텐데 꼭 우리 집에만 계시는 게 매번 나만 참는 게 맞나 몇십 분 정도 생각하는데 그새 남편한테 연락하셨더라고요. 제가 카톡 안 보는데 나 여기 있고 싶고 신혼에 하루 놀러 가는데 그동안 우리 애 봐줄 사람 없으니 일주일 더 있다 가겠다고요. 저도 매번 반복되는데 저는 제가 어쩌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싫어서 우리 집에만 오래 계시는 건 불편하고 두 집을 번갈아 계셨음 한다고 한 번은 말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어머님이 계셔서 좋은 부분도 많지만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건 어머님이라서가 아니라 친정 부모님도 똑같다. 그 집이 불편하시면 우리 집에 계시는 걸로 알겠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보다 항상 길어지는 게 편하지는 않다. 남편도 고모부 없는 날은 그 집에 있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통화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고모네로 가셨더라고요. 당황해서 어머니한테 바로 전화해서 아니 그렇다고 바로 그렇게 가세요 했더니 됐다 반찬 뭐 해놨다 밥 해놨으니 먹어라 하시는데 이것도 또 마음이 속상한 겁니다. 남편은 어차피 한 번은 겪었어야 했어. 둘의 생각이 다른 거지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기다려보자 하는데 며칠째 계속 제가 마음이 쓰이고 그래요. 이기적인 거죠. 하지만 제가 계속 참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말했지만 또 결과가 이래버리니 속상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말하시는데 그냥 더 참을 걸 그랬나. 그게 가란 말이지 방법이 미숙한 것 같고 더 좋은 방법이 없었나. 이랬다 저랬다 저도 참 멀었다 싶고 좋은 거절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건 역시도 편하지 않네요. 어머님이 오시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너무 오래 계시는 게 힘든 건데 일은 벌어졌고 마무리를 잘하고 싶은데 현명한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추가, 많은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분명 노력하시고 잘해주셨는데 제가 못 견뎌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안타깝고 제 생각도 정리할 겸 올린 글인데 자기 일처럼 좋은 말씀, 따끔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남편이 아이 낳을 때쯤 하던 일이 다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회사를 계속 더 다녀야 했고 어머님이 둘이 벌어서 자리 잡으라고 봐주신다고 하셨지요. 어떤 이유든 쉽지 않은 일이고 그 덕에 제가 큰 걱정 없이 회사 다니고 아이 키우고 정말 감사한 일인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용돈 드리고 해마다 가족여행 모시고 다니고 맛있는 거 알게 되면 보내드리고 오시면 좋아하는 음식 해드리고 외식하고 좋아하시는 술 사서 저녁에 한 잔씩 같이 하고요. 한다고 했겠지만 어디 애 봐주시는 공에 비하겠습니까? 어린이집 보낸 후 어머님도 아버님이 계시니 멀리 올라오셔서 봐주시는 게 죄송하고 저도 오래 계시는 것도 불편하니 해서 방학 기간은 미리 휴가 맞춰서 엄마, 우리들이 잘해볼게. 오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남편이 말씀드렸지만 아기 고생한다고 오셨어요. 거기에 신우가 저희 집에 애들까지 데리고 며칠, 일주일씩 같이 있어서 이것도 저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지만 신우도 멀리 있는 엄마 보고 싶겠고 어머님도 그럴 테고 아기 봐주시는데 내가 불편해하면 이기적인 거다. 넘기자, 참자 하던 게 일주일이 되고 2주일이 되고 한 달 가까이 되니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이후 명절 때나 연휴 때도 갑자기 너네 집에 올라갈 때 같이 간다 이러시고 머무는 기간도 길어지니 저도 조언 주신 대로 그래 내가 좀 내려놓고 편하게 하자 해서 운동도 하고 반찬도 사다 먹고 못했던 일도 보고 야근도 했습니다. 갑자기 오셔서 원래 약속됐던 친정엄마 생신도 말씀드리고 다녀오겠다 저녁 드실 거 챙겨놨다 했더니 그래 걱정 말고 다녀와라 하시던 어머님이 본인을 무시한다고 밤에 아들이랑 싸우고 신혼회로 가셨어요. 그리고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다음 날 다시 오셨고요. 그 이후로도 일주일 넘게 머물다 가셨는데 저랑 남편도 좀 혼란스럽고 그 후로도 2년 정도 현재 같은 상황이 반복되다 제가 더 못 참고 말씀드려 이 상황이 일어났네요. 어머님도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게 좋으시겠구나. 너무 예뻐하는 손주 보고 아들도 보고 그래 나도 애 맡기고 했는데 어머님 계신다고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오신다고 얘기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제 생활 패턴이 깨지는 거에 힘들어하는 제 모습이 저도 참 이상하고 이기적이고 못돼서 그것도 또 스트레스 받고 남편이 내 일이 잘 풀렸으면 엄마도 당신도 속상해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말 들으니 남편의 잘못도 아닌데 저도 더 속상해서 글을 올려봤습니다. 말씀들처럼 나쁜 분 아니시고 제가 아이 더 가지고 싶고 직접 키우고 싶어 하는 거 아시고 상황이 그러지 못한 걸 안타까워해 주시고 그래서 본인이 더 해주시려고 하셨던 어머님 마음도 충분히 아는데 제가 오래 길어지는 걸 너무 못 견뎌 해서 저도 죄송할 따름입니다. 착한 척인 것도 애매한 것도 맞죠. 할 말 다 해놓고 어머님이 두 집에서 눈치 보시는 거. 여태껏 봐줬는데 이런 대접이라고 속상해 하실 것도 안타깝고요. 아무 말 않고 며칠 지났는데 아이 말 들어보니 어제 저희 집에 계셨다가 다시 가셨더라고요. 고모부가 평일에 오전에 쉬고 야간 나가기 전에요. 아이한테 할머니 다음 주에 집에 오실 거라고 합니다. 조언 주신 말씀들 잘 참고할게요. 제 입장에서만 썼는데도 따끔하게 말해주셔서 도움 많이 됐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다음 달에 결혼식을 올리는 29살 예신입니다. 이 결혼을 꼭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우선 예랑이도 29살 동갑내기 커플입니다. 연애는 올해 초부터 시작했고 알고 지낸 지는 3년 정도 됐어요. 처음 알게 된 건 친구로부터 소개를 받았었고 썸만 그동안 3번 탔었네요. 한 번 썸 탈 때도 2달 정도씩은 했었던 것 같아요. 늘 변함없이 저를 바라봐 주었고 한없이 다정했고 저에게 행복감만 느끼게 해줬던 남친이 달라진 건 2달 전 찾아온 아기의 소식부터였어요. 연애는 오래 안 했어도 서로 알고 지낸 기간이 꽤 길었고
연애 시작부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2달 전 아기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았고 아주 급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남자친구와 싸우는 게 일상이 되었네요. 다들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들 싸운다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전 정말 이 친구와 결혼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살면서 누군가와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친구는 정말 달랐거든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여러 가지로 많이 싸우는데 지칠 대로 지쳤어요. 하루도 안 싸우는 날이 없네요. 제가 홀몸도 아닌데 말이죠. 서론이 길었네요. 가장 컸던 사건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미역국. 입덧 초기에 시어머님께서 미역국을 끓여서 주셨는데 그때 당시 밥을 입에도 못 댈 때인지라 맛만 보고 못 먹었어요. 남친한테 고맙다고 너무 맛있다고. 근데 내가 입덧 때문에 밥을 못 먹어서 더는 못 먹겠다고 죄송해서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남친이 좀 서운해 하더군요. 그 후로 몇 번씩 미역국 먹었어? 물어보고 못 먹는다 하면 그럼 그냥 갖다 버려 하면서 은근슬쩍 비아냥 되더군요. 서운할 수 있으니 그러려니 하고 참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 친구네 집에서 모임을 하는데 그날따라 계속 옆에서 비아냥 되더라고요. 입덧 때문에 잘 먹지도 못했는데 계속 비아냥 되니 같이 있고 싶지 않아서 주방으로 피신했어요. 너무 빈속이라 뭐라도 채워야 할 것 같아서 미역국 있길래 밥 조금 말아서 몇 스푼 먹었네요. 그러고 있는 저한테 오더니 우리 엄마가 해준 미역국은 입맛에 안 맞지? 라고 하는데 그 순간 이성의 끈이 놓여지더군요. 참다가 눈물이 펑펑 나면서 어머님이 미역국 끓여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맛있다 하지 않았냐고. 나도 국에 밥 말아서 김치랑 먹는 걸 제일 좋아한다고. 근데 입덧 때문에 밥을 입에 대지도 못했는데 어떡하라는 거냐고. 토하면서까지 먹었어야 했냐고. 어머님이 힘들게 미역국 끓인 건 보이는데 나 힘든 건 안 보이냐고. 그래, 나는 해주셔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이니 앞으로 아무것도 챙겨주시지 말라 해라 라고 했더니 안 그래도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고 했어. 걱정하지 마. 참 말도 안 통하고 너무 서러워서 자리 박차고 나갔네요. 나가는 저를 붙잡고 얘기하자고 그렇게 임신한 저를 밖에서 1시간 동안 세워놓고 말도 안 통하는 얘기를 하고 결국 나중엔 그래 내가 이해할게. 미안해. 널 사랑하니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할게. 이 말도 여러 번 들으니 내성이 생기네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던데 정말 고칠 수가 없네요. 항상 말뿐이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상견례. 어제 어머님이 따로 만나자 해서 따로 만났어요.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남친이 힘이 없어 보인다고. 너도 임신해서 많이 힘들겠지만 가장이 제일 힘들다고. 네, 시댁은 가부장적인 집안입니다. 아버님 앞에서 제가 큰 소리를 못 내는 집안, 할 말도 남친 통해서 해야 하는 집안, 입덧하느라 힘든 절 앉혀놓고 남친 걱정된다는 말 듣고 상견례 얘기하고 헤어졌네요. 코로나 때문에 상견례 인원이 4명까지라 어머님은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또 없을 테니 이번 기회라도 다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2단계인 지역 가서 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겠다 했고 그런 곳 찾아서 남친한테도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아버님이 그냥 이 지역에서 2대2로 만나고 싶어 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은 타지에서 다 같이 보고 싶어 하시던데 우리 아빠도 아버님과 의견이 같다고 의견 확정지어서 말해달라고 했어요. 결국 어머님 뜻대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언니가 있는데 이미 결혼했다가 이혼한 상태고 아기도 있습니다. 아기는 형부가 키우고 있고 언니는 2주에 한 번씩 아기를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애당초 시부모님이 남친에게 제 호구조사를 할 때 언니 결혼했냐 물었는데 처녀라고 답했고
그 때문에 저도 본의 아니게 숨기게 되었어요. 처음 인사드렸을 당시 임신 상태가 아니었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인사드렸을 때예요. 이렇게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었고 쭉 말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언니한테도 모질게 말했었어요. 근데 언니가 조카가 이모 결혼식도 못 가냐고 많이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어머님 만난 김에 사실은 이러이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를 오늘 남친에게 말했더니 어떻게 상의도 없이 네 멋대로 말해버렸냐고 노발대발하면서 상견례 정하는 것도 제 멋대로 정했다네요. 제가 제 가족 얘기를 직접 말씀드린 게 잘못인가요? 상견례는 위에서 말했듯이 남친한테 어머님 의견, 저희 아빠 의견 말하고 확정 지어달라 한 게 제 맘대로 한 건가요? 사실을 말할 거였으면 애초에 말했어야 했다고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냐고 짜증에 화해. 아버지가 가부장적이시고 보수적이시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언니가 서운해해서 숨길 일도 아닌 것 같고 말씀드렸다 하면 처형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다고 지금이라도 잘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이 일로 앞으로도 제멋대로 할 거냐며 노발대발하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서 존나 어이없다고 했다고 욕설 남부한다 뭐라 하고 상견례도 뭐가 문제냐니까 자기 집이 가부장적인 거 알지 않냐고 아버지가 2대2로 하고 싶다고 했는데 왜 어머니 말을 듣냐고 합니다. 저는 엄마 안 계십니다. 제 엄마 얘기 아니고 남친 엄마 얘긴데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너희 어머니 의견 말한 게 잘못이니? 내가 뭘 결정했니? 너한테 결정하라고 한 게 죄니? 했더니 아빠 말을 들었어야 한다고 하네요. 말이 안 통하더군요. 어머님 참 자식한테 무시받으시고 마음이 안 좋았네요. 이 일이 있고 몇 시간 후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께 말하면 결혼식 때 손님들, 친척들 보는 눈 때문에라도 그 애는 데리고 오지 말아달라고 하실 분이라며 그렇게 말하면 저한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그 애는 제 조카입니다. 저희 언니가 죄인인가요? 제 조카가 죄인이에요. 사돈댁 일인데 저렇게 말하는 것조차 큰 실수 아닌가요? 저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남친조차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과연 결혼해서 저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너무 답이 없어서 파혼 생각해보자 했습니다. 저를 넘어서 제 가족을 기만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가족은 아끼면서 제 가족은 저렇게 하대받는 게 맞는 건가? 지금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치겠다고 미안하다고 카톡이 와 있네요. 이게 고쳐질 문제인지 이미 상처받은 저는 어떻고 앞으로 결혼하면 늘 고개를 조아리며 살아야 할까봐 너무 걱정돼요. 이 결혼 정말 맞는 걸까요? 두서없이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적인 조언들로 용기 있게 결정할 수 있었어요. 사실 글 쓴 당시 어느 정도 확정하고는 있었지만 아이도 있고 파혼이란 게 이혼보단 낫지만 결코 쉬운 건 아니었기에 약간의 망설임도 있었어요. 얘랑이 싸울 때마다 제 성격이 이상하게 예민하다는 말도 들었기에 정말 제가 예민하기만 한 걸까라는 의문도 들더군요. 하지만 여러 댓글 달아주신 분들 덕에 파혼에 대한 저의 생각이 망설임 없는 확신이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낌없는 조언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파혼하기로 결정했고 결혼식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들은 반반 내기로 했어요. 아이는 한순간의 실수로 못난 엄마 아빠를 만나 세상에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가진 채로 가슴속에 깊이 묻어두려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참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 29살에도 아직 모르고 무지한 것들이 많았고 덕분에 돈 주고 못 사는 좋은 과외 했다고 생각하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일에 대해 열과 성으로 남이지만 정말 가족 같은 의견들, 따끔한 조언들,
응원해주셨던 댓글들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30대 초반 새댁이에요. 제가 가사도우미분을 처음 고용해봐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여기에 여쭤봅니다. 제가 고용한 가사도우미는 총 2분이시고 이틀에 한 번씩 이틀치 식사 준비해 주시는 분과 마찬가지로 이틀에 한 번씩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2분 모두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았고 제가 도우미분들을 고용해 본 게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집안일 관련 용품들 구매는 가사도우미분께 전적으로 맡기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살림에 익숙치 않다 보니 딱 필요한 것만 준비되어 있는데요. 청소와 빨래를 맡아주시는 도우미분께서 필요한 것이 많다고 말씀하셔서요. 예를 들어 작게는 집안에 평소 구비되어 있지 않은 매직폼이나 뚝배기 전용 세제, 유리 닦는 전용 세제 같은 청소용품들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가전인데 종류별 청소기, 로봇 청소기, 물걸레 청소기, 진공 청소기와 식기세척기. 싱크대 할 때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미처 구매를 못했는데 싱크대에 빌트인 해놓길 원하세요. 건조기는 이미 집에 한 대 있지만 한 대 더 구매하길 원하세요. 위와 같은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세요. 이 항목들을 도우미분께 받아서 제가 별도로 구비를 해둬야 하는 건지 아니면 도우미분이 알아서 구매하시라고 카드를 넘겨드리고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처음엔 말씀하신 항목들이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근무 환경이 편하면 좋은 건 누구나 같은 심정일 테니 이해하고 제가 구비를 해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쁜데 그런 사소한 것에 신경 쓸 것 없고 본인에게 카드를 맡기면 새댁인 저보다 연장자인 본인이 훨씬 저렴하게 알아보고 살 수 있으니 믿고 맡기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럼 카드를 드릴 테니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니 그럴 거면 그냥 새댁이 알아서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시고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너무 헷갈리네요. 두 번째, 식사 시간에 도우미분과 식사를 함께 해야 하는지 헷갈려요. 식사해 주시는 도우미분은 이른 아침에 오셔서 반찬을 만들어 두고 일찍 나가셔서 괜찮은데 청소하시는 도우미분은 오전 11시에 오셔서 점심시간이 딱 겹치거든요. 신랑도 저도 프리랜서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점심은 주로 집에서 먹는 편인데 저희 딴엔 편하게 식사하시라고 저희보다 먼저 식사하시게도 해보고 별도 마련된 방에서 식사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서운해하는 티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신랑도 저도 말이 한 집에 있는 거지 서로 일이 너무 바빠서 일하는 시간에는 각자 서재에서 일 보느라 그나마 잠깐이라도 짬내서 얼굴 보는 시간이 식사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도우미분과 따로 식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도우미분을 하대하고 갑질하는 것처럼 보일까 염려도 돼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 도우미분 해고 문제로 늦은 감사 인사 드립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조언 너무 감사드려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사실 간단한 문제인데 제가 너무 깊게 생각했나봐요. 우선 1번과 2번 질문에 모두 해당됐던 청소도우미분은 해고를 결정하게 됐어요. 질문하기 급급해서 본문에 다 적지는 않았지만 해당 가전들 외에도 로봇 청소기나 건조기처럼 이미 집에 있는 스타일러도 추가 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을 쭉 읊어주셨었어요. 저희 집에 근무하게 된 지 오늘로 5회차인데 첫날부터 본인 경력을 과시하셨어요. 저희 집 전에 근무했던 곳이 저에게 이 도우미분을 소개해준 사람이고 전전에 근무했던 곳은 저랑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던 사모님이세요. 근무했던 댁들의 재력을 은근히 과시하기도 하셨고 본인이 말한 것들은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고 일단 당장엔 그런 물품들이 없으니 장만 될 때까지는 본인이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하겠다며 은근한 생색도 내셨고요. 그러면서 어느 댁 사모님은 본인 출퇴근하기 편하라고 차까지 사주셨다는 말도 했었네요.
댓글을 읽고 오늘 오시자마자 최대한 이모님의 근무 환경을 배려해드리고 싶었지만 이러저러해서 이모님의 과한 요구에는 응해드릴 수 없으니 기본적인 청소용품을 제외하고는 저희 집에 맞춰서 근무해 주시길 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직 저희가 신혼인 점을 고려해 식사 시간에는 따로 식사해 주셨으면 한다고도요. 그랬더니 얼굴을 붉히시면서 본인이 근무했던 사모님들 댁에서는 기본적으로 건조기가 몇 대에 청소기는 종류별로 비치되어 있었으며 자기 편하자고 이런 요구를 했던 게 아니라 이 동네 사모님들 사이에서 새댁이 기죽을까봐 그랬다며 본인 말고 다른 도우미를 부를 때도 도움이 되라고 돌려 말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는 본인은 단 한 번도 사모님들 식사하실 때 이런 식으로 대놓고 따로 식사하라고 새댁처럼 사람 아랫사람 보듯이 하는 사모님은 본 적이 없다고도 하셨고요. 저 편하자고 고용한 분인데 댓글들처럼 주객이 완전히 전도돼 버린 것 같아서 순간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두말 않고 그만두셔도 좋겠다고 했어요. 이 도우미분 말씀에 잠깐이나마 흔들려서 괜히 이 동네에선 다 그렇게들 하는데 나만 이런가 싶어서 고민한 시간이 아깝고 바보 같네요. 더더욱 도우미분을 처음 고용해보기도 했고 한꺼번에 두 분이나 고용하기도 해서 더 헷갈렸던 것 같아요. 동네 분들에 비해 저희가 썩 여유롭지는 않아서 은연중에 동네 분들 눈치도 조금 봤던 것 같고요. 청소도우미분 소개해준 사람에겐 따로 전화해서 사정을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해고하게 됐다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사정이 있어 시댁으로 합가하게 되어 이 청소도우미분을 저에게 소개해준 거였거든요.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이 도우미분이 전전 근무했던 사모님께도 본인이 전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도우미분 주의하라고 일러두겠다고 해주네요.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아는 사람 통하지 말고 업체 통해서 고용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식사 도우미분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오셔서 정말 딱 메인 요리와 밥, 국, 이틀치 반찬만 넣어두고 가시기도 하고 동네에서 평판도 좋고 아직까진 전혀 문제가 없지만 혹시 모르니 마음의 준비는 해두려고요.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